오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계시다 나가면서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너무 열받아서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무교입니다. 남편 집에서도 어머님만 종교를 믿으시는데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종교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어차피 남편이 다니지 않고 있고 저도 믿을 생각도 다닐 생각도 없어 무교라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께서도 다니고 싶을 때 다니라고 하셨기에 종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터질지는 몰랐었네요. 문제의 시작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시어머니께서 이제 결혼했으니 종교를 믿어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요일에만 같이 나가자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강하게 안 나가겠다 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제 딴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알겠다 대답했고 매주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맞다면 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임신 전까지 매주는 아니라도 나름 시간을 내서 일요일마다 갔었네요. 좀 당황스러웠던 건 어머님이 교회분들한테 저희 부부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며 우리 아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은혜 받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저희가 저녁을 사드리고 어머님이 어디서 받아오셨다며 고기 세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좋은 시어머니를 둬서 고기도 선물로 받은 거다. 며느리가 편하고 좋겠다.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저희 어머님 좋으시죠?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시 남편이 타주로 부서를 옮기게 되면서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임신에서도 만사까지 일을 다니고 싶었지만 계류 유산을 한 적이 있었고 초기에 하혈도 여러 번 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산을 했을 당시에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하는 말씀을 하셨고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3일 연속 목사님 같은 분들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꾸역꾸역 오셔서는 로비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 명목으로 돈봉투도 따로 받아갔습니다. 이것도 처음 한 번은 내가 냈다. 이런 시어머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바보같이 돈봉투를 따로 준비했었네요. 아무튼 제가 임신을 하고 일을 그만둔 후부터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에 같이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자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요일 아침에 일찍 나가는 건 다닐만 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저도 집에 있느니 어머님 말씀에 따르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요일은 다르더군요.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가니 몸도 피곤해했고 무엇보다 둘이 있는 시간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은 제 자유에 맡기고 일요일은 본인 몸이 피곤하니 저랑 집에서 쉬겠다고요. 문제는 분명히 제가 옆에서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데리러 올 테니 저라도 준비하고 나오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붙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제 무리를 좀 해서 몸이 안 좋아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겁 봐라. 네가 남편만 끼고 안 나오려고 하니 몸이 아픈 거야. 잔말 말고 전화하면 나와. 나와서 너랑 아기를 위해 기도해. 이러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내가 잘못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남편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또 별말 없이 넘어가더군요. 이후 수요일이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는 상태였기에 얼굴 뵙는 게 껄끄러워 못 나갈 것 같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벙쪄서 녹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못 온다는 소리냐. 사람들은 다 너를 부러워한다. 내가 그런 시어머니인데 그 자리를 네가 찬 거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깟 일로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달리진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 일을 남편한테 얘기하니 엄마가 종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머님이 저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종교에 미치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명절에 한 번, 김장 때 한 번 뵙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정에 있는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았고 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던 건 어머님의 생신이라서였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생신은 챙겨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해서 지난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드렸더니 아기가 많이 어려 저희 집으로 직접 오신다 하더라고요. 여태껏 어머님께 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었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저에 대한 미움도 조금은 사라졌겠다 싶어 흔쾌히 그러시라 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친정 엄마가 손수 갈비찜 양념을 재워서 금요일에 남편 손에 들려보내주셨고 집에서 아직 목도 못 가누는 갓난쟁이를 봐가며 잡채에 미역국에 생선, 전복까지 구워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어머님이 오셨는데 밝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 기도를 올리는데 저희 아기를 옆에 두고 부족한 신앙심으로 부모가 되었다. 앞으로 부모를 대신해서 아기가 많은 기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자주 찾아뵙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참 기도를 올리시더군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기도 중간에 자를 수 없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래, 좋은 날이니까 참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가 끝날 무렵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갈비가 질기네 미역국 국물이 탁하네 하며 투덜거리시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그래도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다음 주부터 애가 아직 어리니 일요일만 데리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세례인가요? 그것도 목사님께 말해놓았으니 나오기만 하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그때까지 참아온 게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 말씀 듣고 신앙심을 가지고 나가보려 했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생긴다. 도저히 나가기 힘들고 무엇보다 내 자식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애가 다니고 싶다고 할 때까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맞장구를 쳐줬고요. 아무래도 제가 열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목소리도 조금 커져 있었고 말투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나고 사과를 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발로 상을 차더라고요. 그러고는 애를 안아드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아이를 뺏으려는 사람으로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이 뒤집혀서 아이를 데려오려 달려들었고 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저를 밀어내고 이후 저는 다시 달려들고
그 짧은 순간 그냥 미친년처럼 아이를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뺏으려는데도 절대 힘에 안 밀리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뒤에서 안고 난 후 제가 애를 잡아 안았고 이후 저도 울고 아기도 울면서 아주 난장판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다시 아기를 데려갈까 싶어 바로 안방으로 후다닥 들어가 버렸네요. 방에 들어오니 접시 깨지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더니 갑자기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럴 거면 결혼 허락 안 했다. 당장 이혼해라. 애는 데리고 오면 내가 키울 테니 이혼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에 남편도 엄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요. 저도 아기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가 저도 이렇게 종교에 미친 시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다. 미치실 거면 혼자 미치셔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가방과 차키를 집어들고는 콧방귀를 끼시더군요. 니네는 이혼한다. 너 같은 며느리는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린다.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라. 이러고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상태이고 우리끼리 잘 살자.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다. 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무섭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와서 아기를 데려갈까 싶어 무서워요. 저는 돌아갈 친정이 없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새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겨우 저를 결혼시켰다고 안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라고 제 산후조리까지 시켜주신 엄마한테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말고 없는 척 하시고 난동 피우면 경찰 부르세요.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요. 이혼시킨 애 만회하면 이혼하면 손주 2번 다시 못 볼 줄 알라고 하세요. 당분간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숙이게 돼 있어요. 남편이 쓴이 편인데 무슨 이혼이에요? 남편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없는 척 하세요. 두 번째. 일요일에 사람 많을 때 가서 철판 깔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이 교회는 잘 살고 있는 부부 이혼시키라고 가르치냐고요. 내가 이혼하게 되면 시부모와 함께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라고 해버려요. 아마 그러면 님 시모 얼굴 팔려서라도 같이 다니자는 소리 안 할 겁니다. 광령 광놈한테는 내가 더 똘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더 이상 지랄 안 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저도 교회에 다녔었고 제 주변에도 신앙인이 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님 시어머니처럼 안 합니다. 애기 돌보면서 힘들게 상처줬을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지 그렇게 며느리 듣는 데서 부족한 신앙심 어쩌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그건 절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이용해서 며느리 기죽이고 며느리를 이용해서 그 집단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요.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이참에 연을 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미혼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위로 첫째 오빠와 둘째 언니가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둘 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 상태예요. 오빠네 조카는 초딩 6학년, 언니네 조카는 초딩 4학년으로 둘 다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달라도 너무 다르고 새언니와 둘째 언니네 형부도 엄청 다릅니다. 새언니는 저희 집을 불편해하는 게 누가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안 오고 싶어 해서 명절에 안 올 때도 많았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설거지나 음식, 집안일 등 그 어느 것 하나 시킨 적이 없었고 저희 집은 제사도 없습니다. 아빠가 저희 집은 어차피 상놈의 집안이라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사를 지내지 말자 하시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을 불편해하고 오지 않으려 해서 새언니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에 오는 건 물론이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꼭 본인 딸 생일이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 땡땡이 생일이에요 하며 연락을 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톡으로 사진까지 보내오는 통에 예의상 케이크 기프티콘 같은 걸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나서 그냥 일십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만나게 되면 조카에게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줬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예 안 주고 있어요. 조카가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게임기만 잡고 있고 밥도 집 앞을 따로 컴퓨터 앞에 차려줘야만 컴퓨터를 하며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새언니나 오빠가 땡땡아 고모가 용돈 주신대 하고 말하면 쭈뼛쭈뼛 나와서 손을 내밉니다. 제가 어딜 나갔다 와도 힐끗 쳐다보고 말고요. 아무튼 처음 제가 조카를 안 챙기기 시작했을 때 오빠가 연락 와서 땡땡이 입학인데 뭐 없어? 이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양심 좀 챙기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우고 오랜 기간이 흐른 후 다시 화해하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 언니네 형부는 제가 연락을 피해도 정말 잘 챙겨주십니다. 제가 육회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같이 먹자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치중기간 때는 언니와 형부가 용돈으로 50만 원이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엄마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사다 주며 정말 너무 잘해주십니다. 안부 연락도 늘 해주시고요. 거기다 조카도 폰이 생기면서 마이쮸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는데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어 용돈도 따로 주고 옷도 사주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족 모임이라도 하게 되면 새언니는 입이 대빨 나와서 폰만 만지며 고개도 안 드는데 오빠는 그런 새언니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빠네 가족이 오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빠네 조카는 항상 게임기를 가져와서 게임을 하는데 언니네 조카가 재밌어 보여 한 번만 해보자고 아무리 부탁해도 절대 못 만지게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말만 꺼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리죠. 그걸 보다 못해 제가 언니네 조카에게 게임기를 사줬더니 그걸 가지고 오빠가 서운하다 어쩐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폭발해서 오빠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 좀 해. 형부가 오빠보다 엄마를 더 챙기고 연락도 자주 하고 더 자주 찾아와. 와서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하는데 오빠는 하는 게 뭐 있어? 물론 새언니는 손님이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오빠는 자식인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차려주는 밥을 먹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오빠랑 새언니가 그러니까 땡땡이도 밥 먹다가 물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떠오라고 하더라. 지난번에는 그거 좀 지적했다고 새언니가 기분 나빠서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다 나 취준생 땐 형부가 학원비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반찬도 다 해다 줬는데 오빠네는 나한테 땡땡이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뭐 없냐 묻는 거 말곤 해준 게 뭐 있어. 하다못해 힘내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오빠네보다 언니네를 더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그래도 조카를 차별하면 되냐고 한 소리 하고는 끊더라고요. 황당한 건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또 그대로 새언니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새언니는 또 기분이 나쁘다며 저희 집에 안 온다네요. 그래서 부모님도 저도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있으면 우리가 더 불편하다고요. 안 오면 우린 더 좋지.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냥 안 보고 살자.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분하네요. 저희 어릴 때 오빠 놈이 엄마 아빠만 없으면 항상 언니와 저를 때렸었거든요. 본인 말 안 들었다고 누워서 팔과 다리, 목을 들고 있으라며 벌을 세우기도 했고 밥 차려라, 물 떠와라 하며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누릴 건 다 누리며 컸는데 항상 자기만 피해자라는 모습이 정말 역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딸까지 저희한테 물 떠와라, 이거 쏟았으니 닦아라 하고 종부리듯 시켜대는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오빠와 새언니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차별하는 제가 나쁜 거라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럴 땐 팩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난 네 자식을 때리거나 벌 세우고 종년처럼 부려먹진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네 자식까지 나를 종년처럼 부려먹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세요. 말이 심하다 하겠지만 여기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와이프는 아이 행사 때만 연락 오더라. 애 앞세워서 구걸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후 전부 차단하세요. 두 번째. 저런 인간들 특징은 잘해줘도 오히려 더 바라기만 하는 욕심과 이기주의 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만나 똑같은 걸 낳아서 살고 있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나중에 또 서운하네 어쩌네 하면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나도 할 거다. 할 생각 없으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하면서 갑질해주세요. 신우짓이라고 욕해도 무시하시고요. 세 번째. 대우가 다른데 같은 보상을 바라는 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그냥 보란듯이 언니네 조카한테만 잘해주세요. 오빠나 새언니나 조카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끼리끼리라고 똑같으니 같이 살고 있겠죠. 쓰고도 아까운 돈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학교 입학한다 뭐 한다 할 건데 다 무시하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네 번째. 새언니가 아니라 애초에 오빠가 문제네요. 그냥 똑같은 걸 데려와 결혼해서 똑같은 걸 낳은 겁니다.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쓴이랑 언니네는 오빠네랑 영 끊어도 되겠는데요. 뭐 보아하니 지금은 부모님마저도 끊을 생각인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나는 딸 같은 며느리는 되기 싫다. 우리 부모님도 자주 안 찾아뵙는다. 시댁이랑 자주 왕래하는 거 싫다. 하는 말을 결혼 전부터 자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고 저 또한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기에 수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와 와이프가 연애할 때부터 일절 관여를 안 하셨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별다른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가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엔 명절 차례가 없어 가족들이 모여 간단히 외식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해놓은 젖만 들고 집으로 오는 상황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처가댁이 저희 집과 거리가 있어 차가 막힌다고 저희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처가댁은 경남 진주이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동생도 있어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결혼 전부터 요즘 시부모님이 시차 노릇하면 욕먹는다. 아들이 반품될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럴 일 없다. 너네를 데려가는 것만 해도 고맙다. 제발 시집 장가가서 집에서 나가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너네 빨래해주고 밥 차려주고 해야겠어?
다른 집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는데 너네는 왜 독립도 안 하고 그 나이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 제발 좀 빨리 나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었고요.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한테 정말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화 한 통 안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역에 살아도 무슨 날이 돼야만 한 번씩 보고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이 먼저 조카를 낳았고 저희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리원에 2주 있다 퇴소하고 도우미 이모님도 2주 동안 오셨었죠. 저도 출산 휴가를 내고 와이프 옆에 있었고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까지 모두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처가댁 식구들은 볼 일이 있다 하시며 저희 집에 며칠 동안 지내다 가셨고요. 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저희 어머님한테 서운하답니다. 여동생이 몸을 풀 때는 사고를 고아 한 달 내내 먹이시더니 본인한테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서요. 저희 어머님이요.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저를 통해서 영양제 같은 걸 다 챙겨 보내셨고 필요한 거 사라고 돈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고생했다며 돈을 보내주셨고요. 거기다 와이프는 평소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말에 황당해서 아니 네가 엄마 음식 입에 안 맞다고 하지 않았어? 들고 와도 먹지도 않고 냉장고만 찬다고 들고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곰탕이랑 밑반찬이 같냐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 육아휴직도 끝나가는데 언제까지 여동생네 조카만 봐줄 거냐며 저희 아이도 봐달라고 부탁해보랍니다. 저희가 부모님과 같은 포천에 살고 있지만 거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차를 타고 안 밀리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도 먼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 데리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엄마가 여동생네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애까지 봐주겠어. 그리고 이미 부탁해봤는데 불편하고 어색해서 싫다고 하시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야지. 그리고 나는 어머님이 안 불편하고 안 어색한지 알아. 그래도 신혼의 아이는 외손주고 우리 아이는 친손주인데 친손주가 먼저 아니야. 나중에 제삿밥을 우리 아이가 차려주지 외손주가 차려주는 거 아니잖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제사도 안 지내는 집에서 무슨 제삿밥 타령이냐 했더니 자꾸 친손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섭섭하네 만회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다고. 네가 친손주, 외손주 이런 것도 따졌어. 너 그런 성격 아니잖아. 시댁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도 싫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내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친손주, 외손주 타령이야. 하고 따졌더니 애 봐주는 거랑 가깝게 지내는 거랑은 다른 문제랍니다. 자기는 남이지만 우리 아이는 핏줄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여동생도 너무하답니다. 그 정도 애를 봐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어머님이 보게 할 거냐며 이제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라고 말하라네요. 지금 동생네 애가 올해 만 2살도 안 된 3살입니다.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라니요. 저희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오빠네가 맞벌이를 하니 조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빠네 애가 클 때까지 봐줘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저희 애를 봐줘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고 어색하면 평생 안 볼 거냐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 이 문제로 싸우고 있네요. 이제 막 걸음마하고 엄마밖에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안 보낸다고 저희 엄마와 동생 욕을 얼마나 하는지 정말 듣기 짜증납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싶은데 가족 욕을 계속하니 어쩔 수 없이 큰 소리가 계속 나게 됩니다. 아니 지가 시댁이랑 먼저 거리를 두고선 왜 이제 와서 애 안 봐준다고 불평을 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 오셔서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라 했습니다. 불편해도 내가 참겠다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라 못 오신다 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와이프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여동생네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걱정된다고요. 그리고 같은 자식이라도 자주 봐야 정도 드는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네 와이프도 네 아이도 볼 일이 거의 없어 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처럼 살자고 하셨는데 이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거리를 둔 건 와이프였는데 요즘은 눈만 떴다 하면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보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미 어머님께서 못해준다고 딱 잘라 거절하신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간에서 미쳐버릴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건 여자들이 봐도 실드 못 치는 희대의 향년입니다. 시댁에 가서 도리하기는 싫고 지 필요한 부분은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고 싶다. 가서 마누라한테 전해요. 우리 엄마 봐라. 딸에게 얼마나 잘하냐.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 보이냐. 니네 엄마는 딸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고요. 두 번째. 님 애기를 영세반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왜 남의 애를 보내냐 마냐 지랄을 하는지. 님 와이프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남자가 중간 역할을 잘하네 못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님 와이프가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하세요. 이제 와서 네가 필요하니 가족 타령이냐. 나는 죄송해서 도저히 말 못하겠다. 하고요. 세 번째. 어머니가 한 말씀 그대로 부인한테 전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자초한 일이라고 하세요. 필요할 땐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땐 남으로 지낸 게 부인이잖아요. 저 같아도 봐주기 싫겠네요. 네 번째.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경우가 딱 쓰니 같은 경우입니다. 먹 같은 여자와 살면서 부모를 먹같이 알더니 지금 이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나요? 쓰니 부인은 시부모를 얼마나 호구 등신으로 알았으면 이딴 소리를 하며 쓰니는 얼마나 등신 같으면 아내에게 이런 말로 휘둘릴까요? 참 둘 다 한심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신랑이 부모님한테는 무뚝뚝한데 저한테는 다정해요. 그걸 시어머니가 보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잘못된 행동을 하신 듯 합니다. 시간은 너무 멀기도 하고 신랑과 휴무도 안 맞아서 1년에 고작해야 3-4번 정도밖에 못 가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밥 먹느라 신랑이랑 어머님을 도와서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밥만 푸면 될 것 같다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자리 잡고 앉았는데 제 밥만 네모나더군요. 냉동밥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밥 하자마자 네모난 용기에 넣어서 얼리고 나중에 해동하면 밥이 네모거든요. 그 밥을 그대로 밥그릇에 옮겨서 주셨는지 제 밥만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은근히 자잘한 걸로 감정 상하게 한 게 많아서 저도 좀 짜증이 난 상태라 그냥 대놓고 내 밥만 냉동인가 봐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신랑이 시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밥 없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밥이 모자라서 하고 어색하게 웃으시는 겁니다. 신랑이 냉동밥을 놔주던가 왜 얘한테 줘? 이러면서 밥을 바꿔주더군요. 그러고 약 5개월 후 방문했는데 밥 차리는 과정은 위 내용과 비슷했고 국을 주셨는데 오징어 묵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무만 들어있더라고요. 신랑한테 오징어 맛있어? 난 무만 들어있어서 오빠 오징어 좀 먹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랑이 제 국을 보더니 오징어를 많이 담아서 다시 주더군요.
아무래도 신랑도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랬구나 하고요.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1년에 많아야 4번 가는데 그조차도 싫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안부 전화 자체도 안 하게 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왜 연락 안 하냐며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내다가 반년 정도 후에 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물냉면을 준비했다네요. 참 이상했던 게 다들 맛있다는데 제 냉면은 그냥 물에다가 식초 탄 맛?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신랑 거 한 입 먹어보고 너무 짜증나서 정색하며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그런 거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신랑이 눈치 보면서 제 냉면을 먹고 나서 왜 제 것만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눈치 없는 시동생이 냉장고에 육수 많은 거 봤다네요. 신랑이 열받아서 그냥 밥상을 엎고 제 손을 잡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참 멍청한 것 같아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너에게 질투가 났다. 내 아들은 무뚝뚝한데 너한테는 다정해서 심술이 났다. 하시며 마치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가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결론은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았더군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고 내 부모님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며 살아생전에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랍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제 부모님은 사돈을 상대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겪은 일을 아드님이 겪으셨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고 시어머니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답했죠. 내가 보는 내 엄마와 남이 보는 내 엄마는 다르다고요. 안 보고 사는 동안 집안 경조사가 있었고 다 참석 안 했더니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난처해 죽으려고 했다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스스로 연을 끊어준 시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눈치 없는 시동생 매력적이네요. 시어머니 먹는 걸로 치사하게 뭐 하시는 거래요? 며느리한테 잘하면 며느리가 더 잘할 텐데. 자기 복 자기가 찾네요. 두 번째 댓글. 시동생도 눈치챘겠죠. 엄마 지금 못 잡으면 내 마누라한테도 저런다. 그래서 보통 첫 며느리가 제일 심하고 두 번째부터는 좀 덜하더라고요. 본인이 해봤자 아들만 더 싫어하는 걸 알게 돼서. 시어머니 아직도 정신 덜 차렸는데 그냥 적당히 거리 두세요. 시동생 결혼할 때쯤 급하게 연락 올 겁니다. 세 번째 댓글. 저희 시어머니가 말은 진짜 눈치 없고 맨날 아들 뺏겼다 하시고 아들 하시는데 희한하게 식사를 차려주실 땐 절 손님으로 여기시는지 좋은 반찬은 전부 제 앞으로 주셨어요. 어느 날 신랑한테 작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소고기가 얼마 없으니 넌 먹지 마라. 넌 양념 돼지고기 먹어라. 그런데 쟤는 소고기만 먹는 애니깐 넌 먹지 마. 하는데 평소 말을 믿게 해서 미워 죽겠는데도 밥 먹을 때마다 좋은 건 다 저를 먹이시니 미워도 매번 방문합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과일을 사서 보내실 때도 신랑은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보내주시고 말은 믿게 하는데 희한하게 음식에서 사랑이 뿜뿜이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댓글.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벙어리로 사느니 쓰느님처럼 말도 안 되는 건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멋지네요. 남편도 엄마 하는 꼬라지 보고 얼마나 기분이 거지 같았을까요? 다섯 번째 댓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다 하고 대접해줘야 아들이 행복하다는 걸 시자들만 몰라요. 친정 부모님들도 사위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잘해주기보다는 처음에는 다들 우리 딸한테 잘하라고 이쁘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걸 왜 시자들만 모르는지. 여섯 번째 댓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남편한테 사랑 충분히 받으며 사는 사람은 며느리한테 질투도 안 느껴요. 그냥 안쓰러운 병신이라 생각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